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을 잇는 리뷰의 김용수 기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현장에 나와봐 있는데요. 바로 어제 시간이죠.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차세대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4와 플립4를 두 가지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다음 날인 11일 이렇게 현장에 제가 나와봐 있는데, 이곳 삼성전자 서초 딜라이트 샵에 제가 들어와서 두 가지 모델 중에 플립4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어떤 점이 더 개선이 됐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먼저 이렇게 색상이 이번엔 플립4 같은 경우는 4가지로 출시가 됐는데요. 먼저 보시면 보라 퍼플, 블루, 핑크 골드, 그래파이트 이렇게 4가지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전용 모델이긴 한데 비스포크 에디션도 출시가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골드, 실버, 블랙 색상 프레임과 옐로우, 화이트, 네이비, 카키, 레드까지 총 5가지 전후면 색상으로 총 75가지 색상 조합이 가능하고요. 다만 국내 같은 경우는 실버 프레임이랑 화이트 커버 색상 조합이 불가능해서 총 74가지 조합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조금 더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번 플립4 같은 경우는 좀 삼성전자에서도 많이 강조한 게 이 힌지가 얇아졌다는 점입니다. 힌지가 전작하고 대비했을 때 조금 더 얇아졌다. 접었을 때 조금 더 벗을 때 이렇게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좀 주름 같은 경우가 항상 폴더블 폰에 좀 문제로 지적이 됐잖아요. 근데 이번 폴더블 폰 플립4 같은 경우는 주름이 조금 개선이 됐을 걸로 많이 기대를 모았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전작하고 크게 달라질 정도로 개선이 됐다라고 판단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조금 더 살펴보면 전작하고 동일한 커버 디스플레이 1.9인치, 그리고 펼쳤을 때 2.7인치를 동일하게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전작하고는 뭐 달라진 점이 없는데요. 이 점은 조금 뭐 전작보다 나아진 거를 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작하고 동일하게 화면 주사율도 최대 120Hz를 지원을 한다는 점도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에 카메라 두 가지 같은 경우 전작하고 동일한 1200만화소를 지원하고 있고요. 전면 카메라도 전작하고 동일한 1000만화소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소수만 보면은 차이가 크게 없는데, 좀 기능 측면에서 삼성전자 이번에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플립 쓰시는 분들 전면 카메라로 촬영들 많이 하실 텐데, 이때 촬영할 수 있는 퀵샷 기능이 조금 더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퀵샷 기능 같은 경우는 전원 버튼을 이렇게 2번 클릭을 하면 카메라가 켜지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정도 퀵샷 기능은 전작에서도 사용을 하셨을 텐데, 이번에 기능이 개선된 점은 플렉스 모드로 전환이 좀 자연스럽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펼쳤을 때 플렉스 모드로도 바로 전면에서 촬영하던 그 영상이나 뭐 사진 촬영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실제 조금 사용을 해보니까 플렉스 모드로 연동이 되기 위해서는 한 번은 어쨌든 활짝 펼쳐야 그 다음 플렉스 모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건 조금 연동성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만 들었을 때는 전면에서 반쯤만 펼쳐도 플렉스 모드로 연동이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점은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라는 점은 단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MZ세대 공략으로 해서 메타, 예전에는 페이스북이죠. 메타와 조금 제휴 협약을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릴스 많이 촬영하시잖아요. 그때도 이 플렉스 모드를 통해서 영상 촬영이 가능하게, 브이로그 촬영하시는 분들 특히 유용하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은 이번에 플립4 출시할 때 삼성전자가 기능성 측면에서 조금 더 개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전작에서 많이 지적을 받았던 게 배터리 용량이 너무 적다. 조금만 뭐 출근길에만 이용을 해도 배터리 다시 충전을 해야 되는 정도다라는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전작 3300mAh에서 3700mAh로 조금 더 용량을 높였습니다. 네, 그리고 충전도 전작은 15W 충전을 지원을 했는데 초고속 충전까지 지원한다는 점도 전작하고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전작이 무게가 183g이었는데 이번에 한 4g 정도 늘어서 187g으로 조금 더 무거워졌다라는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다만 실제로 들어봤을 때는 큰 체감은 안 되는 것 같으니 여러분께서 한번 와보셔서 직접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용성 측면에서 개선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작에는 스냅드래곤 8 칩셋이 탑재가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퀄컴에서 저번 5월에 출시한 최신 프로세서죠.
스냅드래곤 A 플러스 1세대가 탑재됐다는 점입니다. 이 칩셋 차이는 뭐 전력 소모를 한 30% 정도 줄여졌다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뭐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는 400mAh 정도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 400mAh보다 조금 더 높은 배터리 효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모델 출시부터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번 모델부터 국내에서도 이제 eSIM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출시됐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뭐 개인정보 같은 것들 담겨있는 유심 칩이 있잖아요. 이 유심 칩이랑 별개로 그냥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칩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기존의 유심이 물리적인 형태의 칩이었다면 이번에 eSIM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형태의 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eSIM 제도 도입이 이제 다음 달부터 되는데, 예를 들어 플립4 같은 경우 eSIM을 활용할 경우에 영업직 같은 경우 특히 다른 세컨폰이 필요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께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스마트폰으로 번호를 두 가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는 건데요. 뭐 요새 자급제로 구매해서 알뜰폰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이 eSIM이 이제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됐을 때 이 스마트폰 하나로 기존의 통신사 요금제는 조금 낮추고 알뜰폰 요금을 메인 요금으로 사용하는 이런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업직 분들, 특히 뭐 그 외에 핸드폰이 하나 더 필요하신 분들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플립4 출시돼서 한번 현장 나와서 살펴봤는데요. 플립4 같은 경우는 이번 달 26일부터 국내 공식 판매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16일부터 22일까지 약 7일간 사전 판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출고가 같은 경우는 256GB 모델은 135만 3천 원으로 전작보다 한 9만 9천 원 정도 가격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 출시된 512GB 모델은 147만 4천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전용 단말인 비스포크 에디션 같은 경우는 256GB 모델은 140만 8천 원, 512GB 모델은 152만 9천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현장 나와서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좀 보니까 이번 플립4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MZ세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여성 고객분들을 좀 타깃으로 한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기존에 좀 세련된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가고 사용성 측면에서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진짜 뭐 브이로그 촬영할 때 유용한 기능을 개선했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타깃으로 해서 출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작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인상됐고 주름도 조금 개선이 더딘 걸 보니까 실제 전작만큼 많이 팔릴지 조금 더 많이 팔릴지는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플립 모델이 폴드하고는 확실히 차별화된 그런 고객층을 가져갈 걸로 좀 생각이 드는 모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잇는 IT 리뷰어 김용수 기자였습니다.